지금부터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븐에서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임병태 최경입니다. 지금부터 솔리드웍스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CAD인 솔리드웍스의 이점과 기존 2D CAD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D를 넘어 3D로의 새로운 설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세미나를 진행할 텐데요. 목차를 살펴보시면 패러다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3D CAD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리드웍스 데모를 통해 실제 설계 과정에서 3D CAD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많이 가지고 계신 2D 도면 데이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CAD 뷰어 프로그램인 eDrawings 대한 소개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요. 패러다임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어떠한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를 뜻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패러다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말하죠. 이번 세미나에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설계에 대한 관점이자 패러다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계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생각했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영화라는 패러다임은 무성 영화나 흑백 영화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화에 대해 상상하게 하거나 생각하게 한다면 극장에서 3D 안경을 쓰고 입체 영화를 보거나 와이드 화면에 컬러풀한 영화를 생각하실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설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흑백 화면에 2D CAD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3D CAD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제도판을 이용해서 설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설마 여기에는 없으시겠죠? 과거의 도면 제도 작업 방법인 제도판을 이용한 설계 작업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2D CAD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존의 생산성 및 정확도 그리고 데이터의 재활용 부분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죠. 3D CAD로의 설계 패러다임 변화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D CAD 작업보다 획기적인 효율성 개선과 정확도 개선 그리고 단순히 생산 도면 수준에 머물러 있던 CAD 데이터를 이제는 좀 더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3D 설계 패러다임 변화에서 솔리드웍스는 가장 진보적인 업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솔리드웍스라고 하면 단순히 3D CAD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솔리드웍스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설계와 검증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및 데이터 관리 등 제품 개발의 전 과정을 완전히 통합된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제품 개발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설계와 엔지니어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직관적인 통합 3D 설계 솔루션인 솔리드웍스를 이미 많은 고객들이 사용 중에 있으신데요. 다음 장을 보면서 글로벌 CAD 시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CAD 시장에서 솔리드웍스는 27.7%라고 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의 무료 2D CAD 소프트웨어인 드래프트 사이트의 점유율까지 합친다면 약 35%의 시장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후에 말씀드릴 드래프트 사이트의 무료 CAD 소프트웨어 점유율을 생각하신다면
왜 많은 고객들이 3D CAD는 솔리드웍스라고 생각하게 되는지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D CAD 설계의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에서 솔리드웍스를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가 왜 이렇게 고객들에게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서는 크게 6가지의 솔리드웍스만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단순함이 있습니다. 기존에 2D CAD 및 타 3D 툴을 사용하시던 분들도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태생부터 윈도우 기반으로 만들어진 CA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 쉽고 더 직관적인 사용 환경을 제공하죠. 다음으로는 혁신성이라는 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어떤 설계 프로그램보다 더 빠르게 고객의 요구사항을 대응하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eDrawings 프로그램은 단순히 CAD 뷰어가 아닌 이메일을 지원하는 최초의 3D 모델 뷰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객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솔리드웍스를 사용하는 설계자의 95%가 다른 설계자에게 솔리드웍스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개발되는 신기능 및 기능 개선은 고객의 요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고객 중심 마인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파트에서부터 5천여 개 이상의 대형 어셈블리도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의 강력함은 이미 타 3D CAD 툴이 넘볼 수 없는 장점이죠. 기존의 2D CAD 및 타 CAD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높은 확장성을 제공함으로써 협업에 의한 설계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사용 중에 있으며 1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솔리드웍스를 활용한 실제 설계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홀메트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인명 구조 작업을 하는 구조자들을 위해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여 동급 최강의 도구를 설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압 스프레더의 단품의 모델링과 도면 작업을 진행하고 이 작업된 파트를 이용을 해서 어셈블리 작업과 BOM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여기까지 한다면 기존의 2D CAD 프로그램과 차이점이 크게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산 도면에서 끝나지 않고 마케팅 및 영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2D 실사 이미지와 구동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설계 오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간섭 탐지와 충돌 검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솔리드웍스를 화면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스프레더 모델은 실제로 생산된 유압 스프레더 모델입니다. 인명 구조 장비에서 생산되는 모델이고요. 지금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톤 로드를 스프레더 암에 연결하는 로드 엔드 파트를 새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즉, 이 피스톤과 암과 연결시키는 파트가 지금 없는 모델인데요. 어셈블리 모델인데요. 제가 새 파트를 한번 열어서 파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론트 화면에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스케치 작업 같은 경우에는 2D 도면 작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 파이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스케치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사이즈와 길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각각의 값을 한꺼번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40으로 넣고요. 마찬가지로 이 값도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우스 제서를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마우스 속에서 대부분의 스케치에 대한 명령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형을 그려서 모델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등기를 주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현재 스케치 모델이 만들어진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3D로 돌출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중간평면을 이용해서 총 길이가 두께가 40mm인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리 보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든 모델이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돌출이 되고 그리고 돌출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에 필렛을 주는 부분도 스케치에서 줄 수도 있지만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모서리를 선택하거나 면을 선택함으로써 스케치를 필렛을 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리 보기가 지원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트 중앙에 링크를 넣을 포켓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는 어떤 참조면이라든지 아니면 모델의 면에 바로 스케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중심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냅이 자동으로 모델의 모서리에 잡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의 또 다른 특징은 인스턴트 3D라는 기능입니다. 재질을 추가하거나 스케치 선택 후 재질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살 빼기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두께가 바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돌출 컷을 이용을 해서 살 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mm를 정의를 하고요. 내부에 있는 모델과 그리고 외부에는 필렛을 각각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필렛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mm면 너무 크기 때문에 5mm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외부에는 못따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2mm 정도면 모델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모델이 완성되었었는데요. 지금 화면을 선택해 보시면 제가 선택한 치수들이 그리고 이 모델을 만들고 있는 구속하고 있는 치수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수들은 각각의 변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바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 피스톤 로드와 연결하는 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에서 스케치를 하시고요.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크네요. 여기는 40mm로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택구멍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택구멍은 이 구멍 속성 마법사라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모든 유형의 구멍 유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규격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선택한 M14 1.5 사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택한 면에 각각 화면을 돌아다니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구멍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외부에도 주석 표시를 위해서 이런 나 설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시메트릭으로 기계 나설을 관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기존의 라이브러리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 샤프트 언더컷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면을 선택함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 보기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못을 선택하게 되면 그 값이 자동으로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네요. 3mm면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못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모델은 저희가 재질을 한번 바꿔서 재질의 무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는 이미 수백여 가지의 재질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만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모델의 이미지와 그리고 정보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선 정보를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제품의 무게와 그리고 무게 중심 같은 부분도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파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 저장을 한번 하고요. 이 파트 모델을 이용해서 도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저장이 완료되면 바로 도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도면 작업에서 저희가 기존에는 모델을 도면에 스케치를 그려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D 모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수고로움을 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죠. 단순히 정면부만 불러오면 자동으로 추상도가 나오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등각 보기도 바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화면에 보이는 등각 보기는 모델의 정확한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서리 음영 표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정보들을 넣기 위해서 일일이 치수를 기입하는 그리고 측정값을 넣는 그런 수고스러움 없이 솔리드웍스는 모델 항목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선택을 함으로써 전체 모델의 이 치수값을 자동으로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된 값들은 한 번씩 위치만 변경해 주시면 바로 도면으로 출력 사용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안쪽에 내부 모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내부 표시까지 음영 표시로 선택을 바꿔서 화면을 표시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안쪽 부분에는 저희가 상세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에서 상세도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도 쉽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도면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면들은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의 변경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한데요. 기존에는 모델이 변경되면 일일이 도면 작업을 수정을, 즉 업데이트를 했어야 됐죠. 하지만 솔리드웍스는 도면과 모델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델의 치수를 한번 바꿔봤는데요. 솔리드웍스에서 모델이 변경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도면에 가서요. 이 값을 원래도 돌리고 전체 모델의 사이즈를 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바꾼 게 보이시죠? 이렇게 모델이 변경된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모델에서도 값이 내가 모델 수정 값처럼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모델에 수정이 되어도 도면에서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즉 솔리드웍스 모델과 도면 작업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수정만으로 수많은 도면과 그리고 파트에 어셈블리에 들어있는 파트들까지도 모두 업데이트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도면 작업을 한번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한번 저장을 하고요. 이제 도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 어셈블리 모델을 이용을 해서 화면에 보시는 이 어셈블리 모델을 이용을 해서 어셈블리 작업을 완료해 볼 텐데요. 지금 새로 만들어진 파트를 한번 어셈블리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품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게 되시면 제가 현재 작업했던 모델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찾아보기를 통해서 우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끌어놓으시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어셈블리 작업에서는 메이트라는 작업이 가장 우선이 됩니다. 즉, 내가 어떤 형상으로 구속을 줄 건지에 대한 조건인데요. 우선 동심으로 한번 메이트를 줘보도록 하고요. 이 끝단과 피스톤 로드의 끝단과 여기 피스톤의 로드의 엔드 부분에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까요? 메이트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이 평행하기 때문에 메이트 조건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부품을 추가해서 어셈블리 작업을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부품 삽입을 통해서 파트를 선택만 해주시면 되죠. 여기에서는 완성본에서 이 링크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같은 경우에는 동심으로 메이트를 시키고요. 이 윗면과 아래쪽 면을 메이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링크 부분에 암 부분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심을 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이 움직이면 뒤쪽에 링크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솔리드웍스는 지금 빠져있는 이 핀도 모델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솔리드웍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툴박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툴박스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베어링, 볼트와 나사, 너트, 그리고 멈춤링과 같은 상용품들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는 핀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을 넣어보시면 이 핀의 파라미터가 값이 나오는데요. 직경과 그리고 길이를 각각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값을 바꿔서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봤던 툴박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멈춤링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을 선택을 하고요. 제가 마우스를 특정 위치에 이동을 하게 되면 모델의 사이즈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스마트 메이트 기능이고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툴박스의 부품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메이트 조건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모델에서 한쪽 면의 모델이 완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반대편에 이 암 부분도 같이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대치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에서도 대칭 작업이 가장 쉽게 선택이 될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대칭시킬 부품을 선택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향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면이 선택이 잘못되어 있는데 저희가 탑뷰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칭 모델을 만드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리 보기가 되어서 내가 모델이 대칭이 잘 되고 있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고요. 자, 현재까지 어셈블리 모델을 통해서 제가 이 대칭 모델까지 간편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기존에 피스톤 로드에 숨겨져 있던 파트들 뿐만 아니라 새로 생성된 파트들도 같이 만들어 봤고요. 이 어셈블리 모델을 통해서
어셈블리 도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도면 작업에서는 몇 가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도면의 BOM 작업입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파트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분해도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도면에서 정면부와 이 윗면부를 한꺼번에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부는 설정에서 열려져 있는 모델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고요. 치수는 전체 레이아웃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길이를 그리고 이 분해도를 이용해서 BOM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쉽게 등각 보기를 바꿔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BOM 테이블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OM 테이블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부품의 개수와 수량 그리고 품명 라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품을 통해서 어셈블리 모델의 실제 생산까지 가능한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부품 번호를 한번 자동적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동 부품 번호를 선택하신 후에 확인만 누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부품 번호가 자동적으로 매겨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리를 한번 배열을 해보고요. 자, BOM의 부품 번호와 그리고 품명이 한꺼번에 같이 표시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어셈블리의 도면 작업이 완료되었고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모델에 가서 애니메이션 작업과 간섭 탐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봤을 때는 부품이 그리고 어셈블리가 잘 구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닫혀있는 상태에서 간섭 탐지를 한번 해볼까요? 간섭 탐지를 했을 때 여기서는 간섭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확장했을 때의 간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델을 확대시키고요. 도구를 통해서 다시 간섭 탐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과에 간섭이 나타났다고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부위에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부분이 링크와 그리고 연결된 암 부분에서 두께가 서로 겹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수정을 통해서 바로 가능하겠죠. 이 각도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도로 이렇게 주고요. 다시 한번 모델에 불러와서 간섭 탐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기존에 있던 간섭이 다른 부분으로 확대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수정을 통해서 바로 수정이 가능하죠.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어셈블리 모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부분도 도면 작업에서 바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셈블리의 간섭 탐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애니메이션과 렌더링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스프레드에 작동하는 방법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모델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주시면 자동으로 모델이 업데이트는 되는 부분이 보이실 거고요. 이런 부분은 계산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저희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선 간단하게 모델을 만들어 봤고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고요. 이런 애니메이션은 저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는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3D CAD 이미지들을 실사와 같은 이미지로 렌더링 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인 포토브 360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원하는 위치에 모델의 이미지를 한번 렌더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 도구에서 미리 보기 창을 선택하시고요. 지금 렌더링이 되고 있는 화면입니다. 창의 옆에 잠깐 가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실사와 같은 이미지의 렌더링 결과를 정말 빠르게 그리고 쉽게 화면에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불과 몇 초 만에 내가 원하는 품질의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여기에서는 좀 더 빨리 보기 위해서 이미지의 퀄리티를 좀 낮춰서 보기 때문에 이미지가 좀 나쁘게 보일 수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만 좀 더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실제 제품과 같은 이미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죠. 자, 여기까지 솔리드웍스 파트 모델링과 도면 작업, 그리고 어셈블리 작업, 그리고 간섭 탐지 기능을 통한 여러분들의 그 도면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렌더링 도구를 통한 이미지 출력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솔리드웍스를 통한 실제 설계 과정을 보셨습니다. 솔리드웍스로 설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죠? 이러한 3D CAD의 쉬운 접근성과 새로운 설계 패러다임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아마 한 가지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그 고민은 기존에 작업되어 있던 수많은 2D 설계 도면의 활용적인 측면일 텐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대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료 CAD 프로그램인 드래프트 사이트를 이용한 기존 작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도면을 이용을 해서 3D 모델을 쉽게 생성해주는 기능인 2D to 3D 기능입니다. 자, 그럼 무료 CAD 프로그램인 드래프트 사이트에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트 사이트는 가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2D CAD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드래프트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품군과 다운로드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트 사이트는 카티아, 솔리드웍스 솔루션으로 유명한 다소 시스템의 2D CAD 솔루션입니다. 다른 CAD 제품들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기존의 DWG 파일에 액세스하고 새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존의 CAD 사용자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게 기존의 툴과 인터페이스가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명령어 창과 그리고 도구 명령어들이 레이어와 함께 표시되고 있죠. 드래프트 사이트는 크게 세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무료 버전인 드래프트 사이트 프리, 그리고 상용 버전인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팩 버전인 상용 버전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은 거의 동일한데요.
무료 버전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의 작업을 활용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래프트 사이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은 저희 메이븐 홈페이지에 오시면 화면 아래쪽에 보시는 드래프트 사이트 무료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D to 3D 컨버전 기능인데요. 기존의 스케치를 이용해서 솔리드웍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모델링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도면을 솔리드웍스에서 불러오게 됐을 때 이런 매니저 도구창이 뜹니다. 여기서는 2D 스케치만 불러와 볼 텐데요. 기존의 도면에서 작성된 레이어들을 선택을 통해서 내가 필요치 않는 부분은 삭제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의 외곽 라인은 우선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삭제를 한번 자동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불러와져진 화면은 솔리드웍스 스케치 창에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불필요한 스케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스케치를 정면부와 그리고 우측면부 그리고 후면부로 레이어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스케치를 따로 떨어뜨리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스케치는 모델에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모델을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가 필요하죠. 그 스케치를 기존에 있는 2D 스케치를 활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모델링 하는 것처럼 3D 모델로 만드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하고 3D 모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스케치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고요. 이 스케치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원점을 갖다 놓은 상태에서 3D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완료시킨 후에 이 회전 돌출을 통해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3D 모델을 만든 후에 앞쪽 부분과 그리고 뒤쪽 부분의 영역을 각각 이동시켜서 스케치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뒷부분의 영역을 각각 수정해 볼 텐데요. 기존의 정면부와 후면부를 각각 배열을 시킨 후에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살 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을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 부분은 돌출을 시키고요. 그리고 안쪽 부분은 살 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스케치들은 자동적으로 영역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 드로잉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로잉스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CAD 뷰어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는 이 드로잉스와 제품군 그리고 협업 방법, 다운로드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로잉스는 솔리드웍스에서 만든 2D 및 3D 제품 설계 데이터 공유 기능을 가진 최초의 전자우편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전자우편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보낼 때 굉장히 큰 모델 용량 때문에 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드로잉스는 기존의 CAD 용량을 95%가량 축소시켜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혹은 전체 부분을 다 그대로 전달시킬 수가 있는 특징이 있고요. 기존의 JPG 또는 PDF 파일 같이 양방향 기능을 제공합니다. 즉, 이 도면을 통해서, 뷰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커 및 측정 기능과 3D 포인터, 레이아웃, 애니메이션 기능, 그리고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해 볼 수가 있죠. 이드로잉스 제품군은 무료 뷰어인 이드로잉스 뷰어가 있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에 포함된
e드로잉스 프로페셔널이 있습니다. 각각의 제품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e드로잉스를 통해서 협업 방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솔리드웍스 파트와 어셈블리 그리고 도면에서 e드로잉스로 게시가 가능합니다. e드로잉스로 파일을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이 치수를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할 수 있는 옵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일 안에 있는 모션 스터디, 즉 움직임까지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 즉 받으시는 분이 어떤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고 해도, 설령 e드로잉스가 없다고 해도 실행 파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e드로잉 파일 자체를 실행 파일로 만들어서 파일을 받으신 후 실행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대로 실행이 돼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마크업 및 측정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에 대해서 코멘트를 넣거나 아니면 도면 수정에 대한 요구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번 간략하게 모델을 보면서 e드로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모델이 저희가 쉽게 말하는 3D 모델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분해 모델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제품이 어떻게 분해되고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측정 기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 길이와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분해를 다시 원래 모양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단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내부 부품의 결과까지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안에 보시면 결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크업 기능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도면 수정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마크업을 통해서 이 설계를 하신 분에게 다시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결과 보시죠. 마지막으로 측정을 한번 해보고요. 이 거리와 모델의 각각 치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시간이 조금 촉박하기 때문에 오버됐기 때문에 e드로잉스는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드로잉스도 마찬가지로 저희 메이븐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서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직접적인 업데이트의 필요성 제고와 그리고 간섭과 충돌 검사를 통한 오류 감소, 가상 테스트 및 최적화로 개발 사이클 단축, 원활한 BOM 작성 및 데이터 관리, 영업 및 마케팅 도구, 기존의 2D CAD 데이터 활용이라는 6가지 솔리드웍스의 장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존의 2D CAD가 변하면 모델이 수정되면 참조되어 있던 모든 어셈블리에 참여되어 있던 도면이든 그리고 그 도면의 3개의 뷰에 해당하는 모델도 각각 변동이 됐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에서는 이 모델과 도면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수정하게 되시면 업데이트가 자동적으로 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어셈블리 모델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 간섭이라든지 충돌 문제를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3D 모델이 있다는 얘기는 얘를 해석을 통해서 가상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 해석부터 유동 해석까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또 있죠. 그리고 BOM 작성과 이 BOM 관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산해야 될 제품에 대한 정확한 부품 개수를 측정하거나 그리고 수량을 파악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3D CAD 데이터는 실사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업 및
혹은 마케팅 도구로 바로 활용이 가능하신데요.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실제 제품을 분해하거나 수리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도구입니다. 그리고 기존 2D CAD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재활용하는 방법에서는 무료 CAD 툴인 드래프트 사이트와 그리고 솔리드웍스에서 제공하는 2D2, 3D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드로잉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설계를 같이 공유하고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D 러머 3D로의 새로운 설계 패러다임 세미나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제 설계하면 솔리드웍스가 생각이 나시나요? 솔리드웍스로 새로운 설계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